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살롱에 대한 소개도 조금 부탁드릴게요. 핸드메이드 토탈 공예 공방이고요. 향기를 주제로 하고 있고, 부안 언니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는 제가 부안으로 귀화하면서 조금 터스 아닌 터스도 받아보고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그때 나는 부안으로 귀화했으니 부안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부안 언니라는 네임을 짓게 됐어요. 그러면 원래 일산에 사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럼 일산과 조금 부안에서의 삶의 좀 차이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음. 왜냐면 읍내에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동네 마트도 다 있고 뭐 병원도 있고 했는데, 아이가 한번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때 소아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멀리 익산이랑 저쪽 전주 쪽을 계속 돌아다녔어야 됐거든요. 그게 제일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머니시니까 네, 맞아요. 병원에 가장 안 그래도 저희 인터뷰 하셨던 다른 엄마 활동가가 계셨거든요. 네. 또 약간 소아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제일 힘들었다고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향기를 주제로 아까 네. 살롱 운영하고 계신데 네. 왜 향기에 꽂혔는가요? 제가 원래 서울에 있을 때,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그 만드는 것 중에서 향기가 들어간 제품을 제일 좋아하고 잘 만들고, 조금 그렇지만 제가 잘 고르는 것 같아요, 향기를. 네. 후각이 좀 예민하시구나. 네, 뭐 개인한테 맞는 향기, 그 사람이 원하는 향기를 잘 찾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기를 메인으로 다른 여러 가지 공예들을 같이 접목해서 하고 있어요. 뭔가 향기 하니까 궁금한데 조금 수정님이 좋아하시는 향기가는 어떤 거예요? 저는 약간 바람에 날리면서 코튼 계열 향을 좋아하거든요. 좀 부드럽고 차분한 향기를 좋아해요. 뭔가 그 코튼 계열의 향기 하니까 빨래 맞아요. 섬유유연제, 비누향 그런 계열을 좋아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향기 살롱을 운영하신 지 9년 차가 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네. 어떤 기술이 있었길래 혹은 어떻게 이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창업을 시작할 때는 창업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내가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여러 가지 만드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집에서 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았고, 아이도 어렸고, 짐도 많았고, 그래서 작업실 겸으로 하나 상가를 얻어보는 건 어떨까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처음 제안을 해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부안에 부안 교육문화회관에 있는데, 거기서 공예 수업을 듣다가 그분이 저한테 너무 잘한다. 칭찬 아닌 칭찬. 재능을 알아요. 스카우트처럼 내가 너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의 의견은 어떠니? 물어봐 주셔서 저는 사실 고민했었어요. 나는 이거를 일로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었는데 일로 해보는 건 어떠니? 그래서 조금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부안에 와서 뭐라도 한번 해볼까? 해서 처음에는 그 선생님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배웠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작업실 겸 제가 얻은 공간에 그러면 여기 공방을 정말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2018년도에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일산에 계실 때는 이런 관련된 직업을 하신 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제가 그때는 CS 강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들어봤어요. 저는 SK텔레콤에서 응대하는 직원들 CS 강사를 했었어요. 네, 커스터머 서비스 웨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인사하는 방법, 고객 응대하는 방법, 업무 처리 시 주의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지점별로 이제 교육하고 다니고 직접 고객들을 만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어쩐지 이제 수정님 말씀을 들으면 엄청 또박또박하고 그래요? 팍팍 꽂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이니까 뭔가 좀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아마 거기에서 또 강사로 이제 일하신 경험이 이렇게 바탕이 되신 것 같네요. 그래요. 그때 맞아 좀 어릴 때 저도 그냥 교육 받은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였었거든요. 그게 또 도움이 됐나 봐요. 뭔가 그러면은 이 일산에서 사실 때 이제 부안 와서 내가 이런 공예 선생님 될 줄은 아예 상상 못했잖아요. 전혀 생각 못했고 지금처럼 이렇게 또 생각보다 쉽게 자리를 잡을 줄 몰랐어요. 그럼 뭔가
부안으로 오실 때 나 이런 직업을 좀 해봐야겠다. 왜냐면은 완전히 터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런 계획이 조금 있으셨나요? 사실은 저희 신랑이 수산업으로 귀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새우 양식을 했었는데 새우 관련된 식당을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오. 그 계획으로 왔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남편분도요? 아니요. 신랑은 아. 그쪽 일을 계속 하고 있고 네네. 저는 제 직업을 따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와. 신랑은 이제 신랑 나름대로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저도 저 나름대로 강사님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 보통은 네. 생각하기에 도시로 가야지 새로운 직업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시골에 와서 네, 직업을 찾았죠. 여기에 또 이제 선생님들이 부족한 그런 맞아요. 경향도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손재주 좋으신 분들이 바로 이렇게 핑계는 그렇게 돼요. 좀 어떻게 들어보면은 되게 책에서 읽을 법한 맞아. 누가 나를 스카우트했는데 나 그 직업을 갖게 됐어. 그러네. 네. 근데 이렇게 배워서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과 창업은 완전히 다른 좀 질 같은데 그런 창업을 어떻게 결심하게 되신 건지가 궁금해요. 신랑이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처음에 신랑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신랑이 자기를 믿고 따라와 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응원을 많이 해주고 뭐든지 해봐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학사 일정에 맞춰서 방학 때는 새로운 거를 배우러 많이 돌아다녀요. 그것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그럼 요즘에 뭔가 이제 또 방학이 되잖아요. 어떤 계획이 조금 있으세요? 배우려는 거에? 요즘에 환경 관련 교육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찾고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찾고 그래서 탄소 배출, 뭐 탄소 중립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공연 쪽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와, 발전하는. 네, 계속 네. 발전해야지 공예도 트렌드처럼 이게 따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멈춰 있으면 도태됩니다. 그 창업을 이제 결심하시고 남편분께서 딱 지지를 응원도 엄청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창업은 사실은 엄청 실질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 같은 걸 어떻게 마련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자본은 사실은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작업실도 그렇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구했는데 저는 부안군에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청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제가 있는 자본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청년 챌린지 숍이라는 프로그램 안에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다시 가게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추가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었죠. 혹시 청년 챌린지 숍에 지원하면은 이제 지원금이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00만 원 내외 네, 이렇게 지원을 맞아요. 하셔서 그럼 그걸로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네. 공간을 만들게 되시군요. 네, 처음에는 그냥 제가 단순히 재료 챙기고 내가 꼼지락꼼지락 만들 수 있는 작업 공간으로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손님들이나 수강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면 그 챌린지 샵에서 이렇게 지원받았던 게 조금 큰 역할을 했네요. 그럼요. 많이 도움이 됐죠. 또 딱 맞게 청년 나이대 딱 네, 맞게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랬었어요. 그 챌린지 샵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방 운영하시면서 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 나가는 것도 되게 수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어떻게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첫 수업의 설렘과 어떤 수업을 진행하셨는지 조금 궁금해요. 네. 처음에 수업을 나갈 때는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본인이 하던 수업을 인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시작은 정말 저는 쉽게 간 편이에요. 수업도 쉬웠고 공방을 차리게 오픈하게 된 것도 쉬웠고 다 쉬웠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됐을 때는 홈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강사를 구하는 공고들이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부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라든지
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각 학교에도 강사를 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예를 하면서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다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공예 선생님들을 먼저 선배 선생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 알려주세요. 언제 어느 때 공고가 나니까 그때 신청해보면 면접 보면 선생님은 될 거야 응원해주시고 하니까 자신감 생겨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 강사 모집도 사실은 이제 딱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경쟁이나 이런 것도 있죠. 있을 법한데 그래도 공고가 언제 나는 날짜까지 알려주시고 이때쯤이면 날 거예요. 그분들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고 이때쯤이면 공고가 날 테니까 선생님 열심히 보세요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러면 이제 첫 수업으로는 어떤 수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첫 수업이 저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거의 다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진짜 전국에 있는 네. 그래서 주로 고창, 익산, 전주 이렇게 갔는데 처음 수업은 아마 고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저를 잘 알려주셨던 선생님이 고창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고창에서 수업을 좀 했었었는데 초등학교 클래기를 가지고 했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워낙 제가 처음 했던 수업이 뭔지. 그쵸, 벌써 9년 차인데. 그 고창이었던 것 같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클레이로 만드는 공예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전국은 아니어도 전북을 다 다녔으면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2시간도 걸리는 거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수익이 좀 수익이 없었어요. 그쵸. 이게 흑자가 아닌 것 같고 수익이 없었고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또 찾아서 배우고 한 1년 정도는 그냥 기름값만 나와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신랑이 많이 지원을 해줬던 거죠. 도와주고 그래 알았어 해봐. 근데 지금 저희 신랑이 가끔 농담으로 해요. 지금의 너를 만든 건 파라리 자기라면서 얘기하죠. 네, 만약 여기 남편분도 계셨다면 여쭤보고 싶긴 해요. 어제도 도와준 게 남편이에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수호 축제 때 쓸 거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다른 공방 가서 다른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사시는 아내나 남편분이 자기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분은 이제 부부 공방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공방도 해야 되는데 네 공방을 어떻게 도와줘? 해서 이제 속상해지고 그런 공방은 또 사실은 준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맞아요. 재료 준비 시간 해야 하고 뭐 수업에 나가다 보면 키트 구성을 하게 되면 소분을 다 해야 하고 어렵죠. 그럼 뭔가 이제는 수업도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 얼만큼 이제 생활에 큰 기여를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희는 신랑 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름에는 휴가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 휴가를 가는데 1년에 2번 정도 해외여행 갈 준비는 된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나갈 수 있다 정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의 그 선택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일으키셨군요. 네. 저도 막 이제 사실은 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창업을 하고 공방을 운영했을 때 사실 뭐 잘 되고 너무 술술 풀릴 수도 있지만 그만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또 여성으로서의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또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걸 조금 구분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방으로서의 어려움 그리고 또 여성 활동가로서의 어려움. 네. 처음에 이제 공방 운영할 때는 코로나 때도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내가 이 공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방이 쉽지만은 않구나. 그리고 아까 트렌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공방에서도.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배워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조금 부담감 아닌 부담감이 있었죠. 그리고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더 힘들었었어요. 케어해줘야 되고 학원 갔다 오면 밥도 차려줘야 되고 근데 제가 일할 시간은 방과후 시간이거든요. 방과후 수업이 많고 학교에서 방과후를 많이 원하니까 근데 정작 내 아이 케어는
못하는 시간이에요. 예. 학원 가기 전에 간식도 좀 챙겨줘야 하고 뭐 학교 준비물도 직접 챙겨줘야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었죠. 엄마로서 여성 활동가로 활동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어서 엄마 응원도 많이 해주고 가끔 관심은 많이 없어요. 원래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쳐다보는 정도. 근데 요즘은 많이 엄마 이런 것도 해요, 저런 것도 해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뭔가 수업을 하다가도 이제 아기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제 빠른 대응을 못 해주는 있었어요. 네. 학교에서 놀다가 발목이 골절이 됐는데 제가 그때 수업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바로 휴대폰 확인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넘겼죠 전화를. 지금은 수업 중입니다. 이제 넘겼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나중에는 아이가 문자가 오더라고요.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골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못 가니 아빠가 근처에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 안 되면 선생님한테 좀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었죠. 그때가 조금 마음이 아팠죠. 제가 느끼기에도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 부모는 2명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2명보다도 적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주변에 다른 내 아이를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으면 이런 위급한 상황에 그냥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저희가 지금 귀화한 지 9년 차가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지인도 없었고 아이 친구들 엄마 누구 친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결혼을 일찍 했다 보니까 엄마들이 저보다 다 언니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어려웠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또 시어머니를 부천에서 모시고 왔거든요. 부안으로. 이제 부안에 자리를 잡고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도 서울에 오래 사셨는데 내려오기 쉽지 않았는데 아들 내외를 도와주려고 어머님도 내려오셨어요. 어머님까지 결심을 네. 어머니까지 결심을 시켰죠. 저희가 부안으로 오세요 해서 지금은 시어머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뭔가 시어머님도 사실은 친구분들이랑 다 그렇죠. 저쪽에 계시잖아요. 몇십 년, 한 50년을 가까이 위에서 사셨는데 내려오시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이제 어떤 익숙하지 않은 상대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어머님은 좀 이 부안에 적응을 많이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어머님이 원래 공주분이세요. 아! 그러니까 고향이? 네, 고향이. 근데 서울로 가신 지 한 30년 이상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소 할머니들을 되게 많이 만났는데 아예 여기 살다 저기 살다 그것도 이거 고향도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엄청 유쾌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오셔서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많이 적응하시고 노인 일자리도 다니시고. 어떤 일 하세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에서 쓰레기 줍는 일자리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거 보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또 다니시고 그러시잖아요. 운동도 되시고 또. 그러면은 뭔가 창업을 이렇게 조금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어제 막 갑자기 계엄령 이야기가 나와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1시 반 거의 2시 다 돼서 안건 통과된 거 확인하고 잤거든요. 많이 불안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옛날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계엄령이 이렇게 딱 뭔가 내려지고 국민의 삶이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좀 불안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네, 그래서 뭔가 뭘 하려고 했던 뭐 영화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거 뭐가 시사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런 게 막 갑자기 다시 취소됐다가 오늘 또 다시 한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는데 이런 불안한 사회에서 창업 괜찮은가? 과연 창업 괜찮은가? 네, 왜냐면은 이게 사실 교육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괜찮은가? 괜찮은가? 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도 그게 항상 고민이 많아요.
특히 제가 수업하는 게 아이들 방과후 대상, 뭐 초중고 대상이 많은데 점점 아이들은 없어지고 줄어들고 하니까 근데 꼭 많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조언 아닌 조언을 하자면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의 고객과 너의 손님과 너의 미래는 준비되어 있다. 흘러가는 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부안에 조금 이런 좀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곳이 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기대나 소망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렵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건 뭐 단순히 부안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게 교사로서의 어떤 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라 선생님도 이해하시겠지만 가르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되고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교사의 권리도 함께 조금 응원해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는 좀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데 예술인 지원해주는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익산이나 이런 데는 예술인 공방 거리도 있거든요. 근데 부안은 아직 그런 게 없고 얼마 전에 이제 문화재단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토대로 더 나은 환경 처우 개선이 있겠다 기대감이 있었죠. 교사로서도 선생님 말씀처럼 수업할 때 조금 더 아이들을 확실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권한이 조금 더 늘어나거나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호로록 듣고 나니까 또 이렇게 성공한 창업인이시잖아요. 성공한 창업인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을 또 이제 제가 앞에서 또 듣다 보니까 제가 좀 불안한 이 미래에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향은 다 있다. 방법도 있다. 홍보도 그러면 그렇게 입소문에 타서 하신 거죠? 네, 저는 홍보가 소개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번 수업을 받아보시거나 한번 체험을 해보시거나 했었던 경험들이 구전이 많이 돼서 홍보가 많이 됐었고 지금도 개인 인스타나 블로그는 꾸준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시지만 잘하면 된다. 그럼요. 좋은 수업을 만들면 알아서 이렇게 입소문이 나니까 또 그만큼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갈 수 있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부안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고 예술인 공예가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혼자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기간을 조금 보냈지만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저도 이제 부안이 조금 더 예술인의 집단이